이쪽에 보시면은 특정 폴더를 클릭한 이후에 이 초록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이 프로그램 코드, 일일 운행으로부터 프로그램 코드를 받아오는 창입니다. 자,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거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방송 날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칼럼에서요. 좀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옛날 거 제가 임시 캡처한 걸 했네. 어제 캡처한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매체를 선택을 합니다. 매체를 선택을 하면 이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는 그 담당 PD한테 권한이 주어진 프로그램 리스트가 이 프로그램 선택란에서 보여집니다. 그대 곁에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안 보이고 딱 저 프로그램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 타이틀명, 바로 밑에 타이틀명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이 RS ID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 상단에 일일 운행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생성하기를 누르면 제작 준비가 끝납니다. 생성하기를 누르면 아까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그 프로젝트 파일이 이 녹음 편집기에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동으로 열린 상태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제작을 하려고 그러면 플레이어에다가 제작을 하기 위한 시그널이라든지 또는 음악 또는 뭐 스테이션 브레이크, BG, 코너 BG 이런 것들을 로딩 시켜 놔야겠죠. 자, 그렇게 로딩한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투 채널 플레이어에 이런 시그널들 이렇게 로딩이 되어 있고, 또는 음악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오디오 아카이브에서 끌어올 수도 있고, 이런 달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플레이를 해서 레코딩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음원을 편집기로 바로 끌고 가서 음원을 로딩 시켜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PD의 어떤 제작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투 채널 플레이어에 음원을 로딩을 시키고, 이렇게 미리 편집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원들이라든지 또는 광고를 이렇게 로딩을 시켜 놓고 제작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진행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로딩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플레이할 음원들을 큐를 잡아놓죠. 이렇게 초록색 큐를 잡아놓는다고 하는데, 큐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노란색 플레이 헤드를 레코딩을 시작하기 위한 지점에 위치를 시킵니다. 위치되어 있는 플레이 헤드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레코딩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코딩 레디 상태가 됩니다. 레코딩 버튼을 누르자마자 레코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60dB 이상 음원이 디텍트가 됐을 때, 신호가 감지가 됐을 때만 녹음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녹음 스튜디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녹음 스튜디오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화면, 이렇게 제작진이 이런 화면 구성을 가지고 이쪽이 오디오 아카이브 음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검색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음원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요즘은 스튜디오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거의 없이 PD 혼자서 제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레코딩이 한참 지내고 난 후에는 이 레코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음원을 플레이를 해서 마이너스 60dB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됐고, 그래서 레코딩이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지금 레코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레코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좀 윈도우 아마 시스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크래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래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녹음 중간에 PC 전원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1시간짜리 제작을 토크쇼를 녹음을 했는데 그야말로 진짜 토크만 1시간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최종 저장을 해야 되는데 PD가 저장을 안 하고 빠져나갔다. 1시간짜리가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죠.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죠. 아주 그냥 다 날라갔다고 엔지니어한테 뭐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하거나 뭐 소프트웨어 아주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게스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든지 1시간짜리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극히 드물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워낙 이제 게스트들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나가시는 거 그렇게 의전을 하다가 저장을 안 하고 날리는 거죠. 그러면 뭐 저희도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이미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실제로 이렇게 레코딩하는 음원을 1분마다 한 번씩 백업하는 이제 시스템을 마련을 해가지고 설령 저장을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99%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덕을 본 PD들이 많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제작을 완료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편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편집을 진행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투 트랙으로 음원과 음원 믹싱 또는 토크하고 음원을 이제 깔아준다든지 이제 생방처럼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 트랙 또는 뭐 그 이상의 트랙으로 해서 편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뭐 여타 뭐 비디오 N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은 편집기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편집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언두도 많이 할 거고요. 언두도 많이 할 텐데 기본적으로 150개까지 언두만 설정을 해놔서 사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니드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차라리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 중간중간에 편집하면서 저장을 하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장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 편집본도 2분에 한 번씩 또 이제 백업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윈도우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거를 2분에 한 번씩 특정 폴더로 이제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D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니드를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이 완료가 되면 저장을 한 이후에 렌더라는 표현을 하죠. 편집본을 가지고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내는데 편집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카피했던 게 또 다른 데 붙어 있다거나 중복이 되는 거죠. 특정 구간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해요. 뭐 하나 빠진다든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광고 띠를 전체를 삭제를 하는데 하나를 빼고 삭제했다던가 이렇게 되면 안 나가야 될 광고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집본 내에 어떤 음원들이 있는지 또는 광고가 개수가 많은지 또는 개수가 적은지 편집을 하다가 뭐 음절을 잘라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게 음원 체크 중복 기능을 또 여기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 체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내에 광고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림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알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렌더를 진행하고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PD분이 사유서를 작성을 하시겠죠. 본인의 어쨌든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도 체크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파일을 체크를 하는 기능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편집본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는 여기에서 EDL 편집본 프로젝트 파일 내에 오류가 없다라고 되면 이제 오디오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오디오 변환을 하고 나서 이 편집본을 가지고 음원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음원이 아니라 하나의 통파일 음원이 만들어집니다. 통파일 음원에서 음원을 가지고
QC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부터 1시간짜리면 처음 60분짜리 음원 파일을 가지고 QC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QC 진행을 하는 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무음 구간이 있는지, 6초 이상의 무음 구간을 두고 이제 발생을 했는지, 또는 음원이 역상이 발생했는지, 역상은 15초 이상 발생했을 때 이렇게 QC 결과에 알림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QC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생을 하면은 이 창을 닫아버리고,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닫아버리고 밑에 띄워져 있는 편집본을 재편집해서 그처럼 다시 체크를 하고, 또 오디오 변환을 다시 하고, 이런 QC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없다, QC 결과에도 정상이다라고 표시가 되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적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송출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송출 확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21년 1월 27일 프로그램이죠. 아까는 14년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21년으로 됐네요. 21년, 이 프로그램이 송출 확정이 됐고, 송출 확정이 되면, 자, 라디오 송출 운행 쪽으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음원 정보가 1일 송출 운행에 표시가 됐었어요. 음원 정보. 이제 사운드 파일 이름이겠죠. 그런 것들이 라디오 송출 운행으로 전달이 되고, 메타 정보가. 그리고 APS, LPS 송출 서버 쪽으로 해당 띠의 음원, 어떤 파일 이름을 가진 음원이 송출 확정이 됐다고 메타 정보를 던져줍니다. 메타 정보를 던져주고, 그 메타 정보에 의해서 제작된 음원 파일이 있겠죠. 음원 파일을 송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APS에서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트리거를 주는데, 저장된 음원을 송출 서버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송출 서버에서는 시작 시간, 파일 듀레이션, 파일 제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음원 파일까지 전송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송출할 준비가 된 거죠. 그 음원 프로그램, 녹음 프로그램이 나가야 될 시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음원명에 22시라고 찍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22시 2초입니다. 2초에 이 녹음 프로그램이 플레이가 되는 거죠. 송출 서버가 자동으로 그 시각에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APS, 이제 송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출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APS라고 해서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게 컨트롤 또는 제어 신호를 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체별로 APS가 주하고 예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는 최종 주 라우터를 제어를 하고, 제어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라이브 생방송 채널을 오픈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송출 서버를 오픈을 시켜주느냐, 여타 다른 스튜디오를 오픈을 시켜주느냐, 이런 인풋 채널을 오픈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매체별로 주 예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스타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타트 시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스타트 시간하고 해당 음원 정보, 플레이를 해야 된다면, 이거는 이제 생방이죠. L1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 L1은 생방으로 나가고 있다. D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 저는 이건 기원을 잘 모르겠는데 디카트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래서 디카트를 표시한 거 아닌가, D 아니면 디지털 송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D라고 돼 있는 건 보면은 요 오른쪽에 보면 음원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각은 주 송출 서버, 예비 송출 서버, 백업 송출 서버, 이렇게 세 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비 백업.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생방에 이제 머신도 나왔지만, 이 생방도 주 예비 백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거기 맞추느라고 돼 있는데, 그 해당 음원이 주 예비 백업으로 파일 카피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는 이 음원이 플레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라이브 시간에는 음원이 없기 때문에 음원은 플레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듀레이션만큼 이렇게 이 카운터가 다운 카운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잠시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이게 이제 요거는 APS라고 설명을 드렸죠. APS. APS라서 송출 서버에 있는 정보만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얘는 컨트롤, 제어를 담당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출 서버가 있는데, 이 송출 서버가 해당 시각에 음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D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음원이 있을 때는 실제 파일을 플레이하는 거죠. 지금 플레이할 음원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파형 정보가 표시되는데, 플레이할 음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파형 정보가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APS, LPS 송출 서버라고 하는데, LPS 개념은 좀 빼도록 할게요. APS 송출 서버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로 SB 광고 또는 캠페인, 15 또는 생방하는 게 이제 녹음 프로그램으로 어쩔 때는 이제 뭐 주말에라든지 뭐 특정한 날짜에 녹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녹음 프로그램을 플레이하는 이런 송출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 녹음 프로그램이 이제 송출 나가는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개통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 너무 제 머릿속에서 달린 것 같아서 궁금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생방에 보면은 생방 스튜디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일라디오 생방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인데요. 뭐 속보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TV 쪽을 항상 뉴스 채널 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 PD 앞에 요 단말 두 대가 있죠. 이 모니터가 두 개가 보이는데 이게 생방 진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보이고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도 24시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일라디오 같은 경우는 OBS를 이용을 해서 요쪽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비디오 스위처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성을 통해서 유튜브로도 생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 UI는 아까 제작 쪽하고 조금 다른 걸 아마 느끼실 텐데요. 밑에 이 투 채널 플레이어 있죠. 이 투 채널 플레이어가 큼지막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작 UI에서는 이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생방에 플레이하는 음원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UI를 변경을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 생방은 또 이제 특이하게 음원을 플레이어로 끌어넣게 되면은 생방 단말로 음원을 복사를 해옵니다. 제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에 있는 거를 스트리밍 개념으로 플레이를 해서 레코딩을 하는 거죠.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근데 생방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에 있는 음원을 생방 단말에 로컬 디스크로 카피를 해옵니다. 아까 송출 서버도 각 송출 서버에 로컬로 파일을 카피를 해오듯이 생방 단말도 각 단말에 주 예비 백업 단말에 로컬 디스크로 음원을 카피를 해와서 그 카피된 음원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네트워크 관련된 이슈로 인한 사고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이제 해놨습니다. T라고 표시되는 거는 지금 트랜스퍼 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동그라미는 아까 송출 서버랑 마찬가지로 주 예비 백업의 파일이 카피가 완료가 됐다는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작과는 좀 다르게 여기 오른쪽 상단에 미리 듣기 창이 있는데요. 이 미리 듣기 창은 플레이하기 전에 방송 이런 페이더를 올리면 실제 방송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쪽 미리 듣기를 통해서 다음에 나갈 음원들을 미리 듣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 채널은 실제
방송에 나가지 않는 채널로 돼 있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생방 스튜디오에 작은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듣기를 하고 다음에 뭐 나갈 음원들을 음원이 맞는지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에는 또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통합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통합 게시판이 있는데 이 통합 게시판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문자로 보낸 청취자들이 문자로 이렇게 보낸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이게 이제 통합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이 돼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 생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유튜브 쪽에도 사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여기에 지금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생방을 하는 쪽에서는 유튜브를 또 따로 띄워놓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주로 이런 통합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들 또는 뭐 이제 단문 뭐 이렇게 재밌는 글들을 DJ한테 전달하고 DJ가 읽어주면서 이렇게 청취자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디오 EFM에만 들어가 있는 제가 광고 단말이 있습니다. 광고 단말이 있는데 이 광고 단말에는 프로그램, 생방 또는 녹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광고들입니다. 이 광고 단말이 EFM과 이라디오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아까 봤던 그 노란색 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란색 띠들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의 띠 형태로 로딩이 됩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 아이콘에 보시면은 체인이 걸려 있습니다. 체인이 걸려 있어서 이 띠 전체가 패더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연속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템 하나가 플레이되고 자동적으로 스탑이 되는데 다 플레이되고 나면 이렇게 체인을 걸어 놓게 되면 체인이 끝나는 아이템까지 연속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띠 전체가 방송 내에서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녹음 프로그램 송출과 또는 생방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생방을 했던 거를 새벽에 이제 제방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녹음을 한 프로그램이라면은 뭐 낮에도 내보냈다가 그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밤에도 이제 새벽에도 내보낼 수 있겠는데 생방을 진행한 거는 저녁에 내보내려고 하면 이제 녹음이 필요한 거죠. 따로 녹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시 녹음기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동시 녹음기는 전 채널의 생방 스튜디오 쪽 오디오 피드를 받아서 레코딩을 하거나 또는 주조 최종 아웃풋을 받아서 레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레코딩 진행을 해서 여기에 보면은 등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방으로 내보낼 프로그램들 생방을 하고 있는데 그 생방을 녹음을 해서 제방으로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 녹음 뭐 스케줄러라고 하는데요. 스케줄 레코더 이렇게 스케줄 레코더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면은 요것들을 자동으로 레코딩을 해서 제작 시스템으로 송출 확정까지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자동으로 송출 확정이 되니까 그 음원이 송출 서버로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생방서부터 또는 송출 그리고 재방까지 이런 시스템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방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뒷부분은 이제 달렛 코어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뒷부분은 아마 받으신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